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2과목 착과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과전은 특이하게도 보험금을 두 번에 의해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적과전에는 착과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종목도 이렇게 이중 구조로 지급하는 품목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재해가 있을 경우, 다른 품목의 경우 재해가 있으면 일단 그것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서 다 이제 대부분 수확기에 왜 그러냐면 피해율은 수확량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기 때까지 거의 기다려서 이제 그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보험금을 1차 지급했는데 또 완전 수확을 다 하기 전에 2차 사고가 나서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중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적과전과 포복자만, 종합가수 중에 포복자만은 바로 이중구조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적과전은 적과 전에 이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고 하면 보험금 지급하고 적과 후에 또 이제 11월 30일까지 적과 후 이때까지 사고가 있으면 누적 감소 과실수를 계산해서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적과전이야말로 우리 농민들 구제에 과수원 주인들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험금 공식이 가피자 공식이 아니라는 거. 가피자도 아니요. 바로 손자 공식도 아니다. 아주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간쯤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중간쯤에 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손자 공식보다 더욱 정확한, 정말 정확한 손해를 산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민도 만족시키고 보험회사도 불만 없게끔 양자를 두 당사자가 불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손해.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고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준다면 농민도 뭐 불만 없고 보험회사도 불만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피자 공식은 피해율 계산, 손자 공식은 이제 손해액 계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기계가 할 수도 없고요. AI 뭐 로봇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손해를 산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신중한 보험금 계산을 했고 이제 결국은 농민, 보험자, 우리 중간에 있는 손해평가사까지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수 품목 전부는 바로 이제 적과전처럼 되면 좋겠다고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적과전에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착과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착과,
착과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착과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게 나무에 붙어 있다. 착과 떨어졌다. 낙과예요. 낙과 착과. 그래서 착과가 감소한 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착과가 뭐에 대해서 감소했느냐? 결국 평년 착과에 비해서 감소한 거. 즉 평년 착과가 만이었는데 적과 후 착과가 5천이었다. 그러면 5천만큼 감소했다. 착과 감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급 사유는 착과 감소, 적과 종료 이전에 기간이죠. 보장하는 죄로 인하여 원인, because, due to, 이것 때문에, 그죠? due to, thanks to, 이것 때문에, because, 그 다음에 인하여, 보험의 목적, 세 개가 다 나왔네요.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1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보험의 목적이 타당한가? 목적, what에 해당하죠. what. 보험의 목적이 타당한가? 그죠? 그 다음에 보장하는 제, 왜? 보장하는 제, why. 왜? 원인에 해당하는 거, 원인. 그 다음에 시간. 바로 시간, 공간. 적과 종료 이전에 when. 그래서 무엇을 보험 목적이 타당한가? 인수제한에 걸리지 않았나? 이 세 개를 반드시 심사하는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적과 종료 이전 보험의 목적 요거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이제 옥동자 아들 이런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된다. 아빠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보장하는 죄다. 보장하는 죄가 있어야 돼요. 즉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는가? 이걸 판별하는 일이 우리 농구문 이론서상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자연재해가 폐해가 있었나? 인과관계 따져봐야 되고요. 보장하는 죄랑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이런 옥동자를 낳으려면 바로 보장하는 죄만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착과 감소가 있어야 된다. 착과 감소. 착과 감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평년 착과에서 바로 적과 후 착과를 뺀다. 즉 감소량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평년 착과에서 뺀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무에 달려 있는 거를 어떻게 피해받은 것을 다 할 수 있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 착과. 물론 이제 적과 종료 이전에 이제 시간적 요건, 그 다음에 공간적 요건은 이 당해 가수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험 목적에 대해 부차적으로 하고 결국 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아빠가 바로 보장하는 죄, 가장 중요해. 보장하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별해 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구문 이론서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수원 주인이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보험회사랑 뭐죠? 손해평가사가 보기에는 보장하는 재해가 없었어. 자연재해가 없는데 이분은 어젯밤에 돌풍이 불었어. 돌풍주의보도 없었는데 당신들은 서울 사니까 어떻게 알아? 여기서 했는데 주의보는 없었지만 우리 지역에만 돌풍 불었어. 그래서 다 낙과 청구했어. 내놔 보험금.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이런 것들을 실제장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따라서 보장하는 재, 착과 감소량이 있느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이제 바로 키싱 그람이라고 할까요?
키싱그라미.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너무나 유명한 영화, 뭐죠? 쉬리. 쉬리 있죠? 쉬리. 쉬리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키싱그라미. 이 키싱그라미는 바로 이제, 관상어죠, 관상어. 이렇게 어항 속에 있는 관상어의 일종인데, 둘 부부가 하나가 죽으면 따라서 죽는데 아주 그야말로 인고 관상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어가 따라 죽는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착과감소 보험금을 보장하는 죄에 있는가, 착과감소량이 있는가. 타 품목의 경우는 보장하는 죄에 있는가, 보장하는 죄와 바로 뭐가 결합해야 돼요? 피해율. 바로 보장하는 죄에 있었는데 피해율이 없었다. 안 돼요. 보장하는 죄에 없었는데 피해율이 있다. 보장하는 죄에 없는데 착과감소량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장하는 죄는 있는데 피해가 없을 수는 있어요. 있긴 있어. 하지만 둘은 거의 보장하는 죄가 있으면 대부분은 피해가 한두 개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 한두 개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부부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바로 키싱 그라미, 키싱 그라미처럼 움직인다. 이런 거로 반드시 이 사유를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시간, 적과 종류 이전에 시간, 공간은 우리의 인간 사용에서 언제나 제약 조건이에요. 시간, 공간 하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수원에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빠졌어요. 당의 과수원에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언제 시간, 공간은 우리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식이에요. 시간, 공간은 보장하는 죄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요건이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인 우리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인수제한 안 걸리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해야 돼. 피해가 발생하여 발생하고 착과감소량이 피해만 발생해서는 안 되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이제 아주 초보이신 분은 자다가 깨도 적을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시간, 공간, 어떤 사유, 특히 보장하는 죄의 착과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다. 그래서 이 지급 사유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의 목적은 이전에 살펴봤고 적과 종료 이전 이제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 7월 31일 사과배 적과 종료 이전 보장하는 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해봤고 착과감소량부터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의 산정식은 바로 이제 착과감소 과실수, 미보상 과실수, 자기부담 과실수. 자, 이제 다른 품목은 량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가입 과중까지 곱해가지고 하는 게 편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품 중은 량은 가입 과중은 맨 나중에 곱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는 수 없는 문제 경험에서 나와요. 계속 가중을 곱해주고 하려면 시간이 2배로 걸려요. 시간이 2배로. 그러니까 과실수로 했다가 맨 나중에 곱해주는 연습.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겪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품목은 바로 양으로 들어가면 돼요. 과중을 곱해서. 하지만 수로 하십시오. 수로. 그리고 맨 나중에 과중을 곱해주면 돼요. 가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 감소량보다는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 부담 과실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보장하는 재해와 착과 감소량이 부부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부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제 지금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뭐죠? 올케가 결혼을 방해한다, 시샘한다, 며느리를 괴롭힌다.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100년 전에는 그랬답니다. 이조시대랑. 그래서 이 둘의 키싱그라미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올케가 있다. 시어머니 올케. 그래서 이제 바로 미보상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시어머니 올케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A 가수원에 여기가 이제 평년 착과량, 착과 과실수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다. 태풍 좀 이른 태풍이겠지만 태풍 원래 7, 8월이겠지만 태풍 이제 6월 30일 이전까지 쓰려면 일단 장마, 집중호우가 있었다. 이렇게 합시다. 집중호우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수학으로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적과 후에 착과수. 자, 여기서 이제 만으로 합시다. 만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개만 합시다. 100개. 100개.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이제 바로 50개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가 50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나머지 50개가. 근데 여기는 자, 요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면 요게 이제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를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100개 달렸는데 이걸 이제 100개로 하면 만 개였다 합시다. 그러면 5,000개를 나무에 올라가서 다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수에서 이걸 빼면 착과 감소 과실수, 즉 피해 본 거예요. 말이 어렵지 피해 본 거예요. 피해 본 거. 손해, 감소된 양의 감소된 거. 여기. 그러면 요거를 다 주냐? 보험회사가 아니다. 시엄마가 있다. 올케와 시어머니. 그래서 이제 미보상, 여기는 이제 미보상과 바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뭐냐? 여기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50개는 그러니까 이제 집중호우로 50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중에는 집중호우에 떨어진 게 아니라 병충해, 사과고두병, 병충해, 그 다음에 너네가 제초 작업 안 해서, 그 다음에 계약하기 이전에 해서 이런 걸로 떨어진 게 있다.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50개는 순수하게 집중호우로, 손해본 거가 아니는 계약 당심이 발생한 후에 병충해 제초 상태로 인한 게 있다. 따라서 미보상 중요 감수량에서 즉 50개에서 제외, 50개에서 미보상 비율이 10%다. 그러면 0.1. 그래서 5개는 바로 집중호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미보상 감수량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그 다음에 50개. 이제 여기 빼면은 45개. 이 중에 50개 중에 그러면 보험회사랑 이 50개를 모조리 보험회사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너도 책임져라, 너도. 그래야 도덕제기 안 하고 자기 과수원 피해 보려면 한다. 그래서 너가 바로 너도 5개 내지 10개는 져라. 10개는 책임져라. 그것이 바로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할, 올케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착과 감소 과실수 다 보장하는 제로 보험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어머니 올케처럼,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과실수. 그래서 이제 바로 감소량, 착과 감소 과실수, 뭐죠? 착과 감소 과실수. 그래서 N은 바로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아닌 집중호우에 의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병충해와 제초작업 불량이 섞여 있다. 그래서 미보상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보험회사가 목인데만 너도 부담해라. 그래서 자기 부담과 실수를 빼준다. 그래서 이제 초보인 사람은 계속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 과중 킬로그램 계산하니까 킬로그램당 예요. 그죠? 가입 과중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모든 것을 킬로그램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가입 과중이 500kg이다. 그러면 0.5를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가입 가격, 그 다음에 보장 수준 좀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떨어진 게 50개다. 그러면 가입 과중이 0.5다. 그러면 가입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 거의 떨어진 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것만 정확히 계산해내면 손해평가사가 거의 완벽한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피자를 안 쓰고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을 열받게 하는 걸 쓰는 이유란 말이에요. 농민들을 두텁게 구제하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게. 그러니까 농민, 보험자, 손해평가사 3자가 좋은 우리 수험생만 약 오르는 수험생만 가피자 공식 아니니까 좀 약 오르고 굉장히 좀 처음에는 첫 공부하신 분은 굉장히 짜증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더할 수 없이 바람직한 이상형. 정말 오히려 손자 공식보다 더 완벽한 뭐만 전제되면 착과 감소 과실수면 요 세 개, 요 두 개만 정확히 계산이 되면 산정해 내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삶 당사자가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수험생들은 좀 짜증이 나지만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제도고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우리를 모두를 먹여 살리는 게 바로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랑 벼라는 거 아닙니까? 벼. 자, 그래서 결국은 외워주시고 고맙게 생각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산정식의 결정 요소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결정 요소,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사도 이제 여기 맞게 조사하는 거예요. 결정 요소는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과실수, 보장 수준. 그죠? 요 네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 외우고, 그러니까 이 공식부터 들어가야 이게 쉽게 공부가 되는데 이런 거부터 하려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보는 연습하라. 그래서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독립적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 즉 병해충, 제초상태, 피해. 그렇지만 이거를 어디서 빼냐? 바로 감수량에서 빼요. 보장하는 제2의 원인인데 왜 감수량에서 빼? 감수량 중에 즉 바로 보장하는 재의 원인이 있다. 중요. 감수량에서 제외,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보상 비율은 전부 감수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감소된 거예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요. 다른 종합가수는 평년 착과수
그 다음에 수확량이 바로 감수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주면 이번에 손해본 게 나와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가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공식이 막 헷갈려 버려요.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을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개념이 정확히 않으시는 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복분자 이런 감귤 이런 데 가면 이제 어디서 빼줘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바로 개념을 정확히 공부하시는 분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수량이죠. 감수량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는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야 이제 감수량으로 하면 제하지만 이제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바로 50개 미보상 비율 0.1 하면 요게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그죠? 가입가중을 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것도 제 앞에 많이 올렸고 문제 제기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 하면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보장하는 제2의 원인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병해충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거나 바로 이제 트랙터가 깔아버렸다든가 옆집에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우리 과수원으로 날라와서 나무 29그루를 없애버렸다든가 전혀 이런 미보상 주스 갑자기 옆집 차가에서 10그루를 깔아뭉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 10그루에도 달려있는 과실이 있을 거 아니야, 착과. 이걸 몇 개로 볼 것인가 미리 죽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주당 평년 착과량으로 하자. 그래서 미보상 주스에 달려 있었던 거 요거를 다른 거는 다 수확량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이게 농민은 이게 어디 수확량입니까? 농민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감수량 아니면 수확량이에요. 그죠? 감수량 아니면 수확량. 그래서 바로 이거는 수확량으로 또 넘겨버려요. 보험회사는. 이제 그러나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수확량입니까? 그래서 이제 미보상주수 수확량은 다 착과량 내지 수확량에 넣는데 갈 곳 잃은 바로 적과전은 미보상 감수량에 집어넣는다. 그거는 조금이라도 많이 이거를 적과후 착과량에 넣으면은 이제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량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주당 평년 착과량 주당 착과량과 주당 평년 착과량은 착과량이 일반적으로 커요. 여기에 조금 못 알아두실 분은 앞에 거 찾아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해놓고 여러 군데 설명을 해놨으니까 미보상 감수량 파트 1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래서 바로 적과전의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 감소에다가 바로 미보상 비율, 그 다음에 가입 과중,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잘 이해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참 바로 이제 미보상 감수량도 미보상 비율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보상 미보상 비율 감수량으로 나올 때마다 이제 헷갈리지 마. 양으로 나오고 미보상 비율로 나오면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로 곱해주고 감수량으로 나오면 감수량에서 빼주고 그죠? 이것도 문제를 풀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로 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으로 나왔다가 비율로 나왔다가 부담금으로 나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 안 풀어보고 하는 사람 헷갈려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때는 양, 어느 때는 비율, 어느 때는 금, 액으로 나온 거. 액, 이거는 킬로그램, 이건 비율, 프로로 나오는 거. 이게 빨리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2회독, 3회독 하시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3회독 하시면. 초보자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학교 2학년 수준 2학년, 양, 비율, 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것도 이제 짜증이 나지만 이게 이제 얼른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이번에도, 국내용, 말이 손해를 입었다. 경마장외에서 30%. 자기 부담 비율 이거 모르는 사람 무려 5점 날라갔어요. 5점. 거기 있는 거 다 당황해서, 총 15점짜리. 그래서, 자, 자기 부담 감수량도 만만히 보면 안 되고,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돼요.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부담하고, 원래는 보험금 다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얼만큼 부담하겠다. 즉, 이거는 보험자와 계약자가 나눠 갖는 양이에요. 나눠 갖는다. 원래는 보험자가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부담시키면 계약자가 도덕적 해이 이런 말. 그러니까, 보험금만 바라고, 불타는 과수원을 방치해버린단 말이야. 보험금. 자기 부담금 있으면, 아이고, 이거 보험금 다 받아봐야 손해라는 걸 아니까 불도 끄고 그런단 말이죠.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은 크게는 대부분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요. 그죠? 자기 부담금. 또 이제 손자 공식은 손해액의 일정 부분. 적과전은 기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항상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봐야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이제 가피자 공식이 가피자 자기 부담 비율. 여기 유리의 율 여기. 이 두 개를 곱하면 바로 보험 가입 금액 1억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10% 곱하면 자기 부담 비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손해 나면 보험금 안 받아. 1,000만 원 이상 손해 날 때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일 수도 있고, 이때 이렇게 말하면 자기 부담금이고, 이제 액으로 말하면 자기 부담금이고, 비율로 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고, 그죠? 량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 공식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요. 손해액. 그 다음에 적과전은 기준 수확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 수확량 바로 할 거예요. 이거에 일정 비율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하면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한꺼번에. 그래야만이 구별이 되고 애워지지.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나올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은 일반 가수 대부분 10, 20, 30, 40, 그 다음에 3개 프로다. 그래서 논밭작물, 그죠? 그래서 이제 10%는 3년 연속이에요. 3년 연속. 그래서 26년이면 25년, 24년, 23년, 3년 연속 가입을 했어야 돼. 그죠? 15%는 2개. 이 중에 여기를 미가입했다. 이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최소는 20%예요. 20%. 여기가 이렇게만 가입했다. 22년 가입하고 여기를 안 했다. 그러면 3년 연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다. 20%고 3년 연속을 가입해. 3년 연속. 여기만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 연속, 2년. 그러니까 여기는 이분은 이제 15%만 가입해. 그러니까 3년 연속. 그 다음에 이제
3년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착가감소보험부는, 그러니까 여기는 3년 착가감소보험금은 3년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입하지 않아도 이 두 개만 가입하면 돼. 연속이 아니니까 3년만 따지면 돼. 3년간. 여기 따지면 돼요. 그래서 3년 연속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요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최근 요거 두 개 따지면 돼요. 두 개. 그러나 이 두 개는 3년 연속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펑크 나면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는 20%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3년간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펑크가 나도 3년간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3년 연속과 2년 연속.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치밀하게 하는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10%는 3년 연속, 손해율 120%. 손해율은 저번에 했죠. 순보험료. 3년간 순보험료분에 바로 지급보험금. 그래서 120%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2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바로 어떻게 하냐? 기준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기준수확량은 적과전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수확량은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착과감소 가실수 바로 할 겁니다. 기준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 여기 있는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이제 고추 브로콜리는 뭐 3%, 5%,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이제 자기부담금이 100에서 10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다 달라요. 0%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여긴 15%가 없어요. 40%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꼭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한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도 절대 우습게 보고 대강하면 안 된다. 어느 하나도 우습게 보고 대강하면은 15점짜리 바로 날라. 미수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은 50%나 70%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계약자 초보자도 50%, 70%, 즉 착가감소 보험금을 100%는 못 주겠다 이거예요. 100%. 50에서 70%만 보장해 주겠다. 착가감소 보험금을 100% 보장해 주면은 그게 뭐냐? 이래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적 감소 과실수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50에서 70%둘 중에 하나만 보장해 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나 예외.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 그러니까 여기는 3년간이에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5, 24, 23만 따지는 거예요. 26년 가입자라면 그 이외에는 안 따져.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연속 아니니까. 여기만 했어도 돼, 여기만. 여기만 어떻게 작년에 가입해서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순보험료 100만 원이었는데 적과전 작년에 적과전 보험금이 바로 119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분은 70%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121만 원이었다. 이분은 121만 원이야.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50%, 70% 선택 못하고 50% 선택한다. 자, 요거는 보장 수준이에요. 보장 수준. 자기부담 비율을 거꾸로 하면 보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면 이제 보장 수준은 반대로 말해요. 90%, 85%, 그러니까 80%, 70%, 60%.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 보장 수준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장 수준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30%가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부담 비율을 안 쓰고 착과 감소, 보장 수준, 보장 수준, 자기부담 비율.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개념 공부예요. 개념 공부. 우리가 수학이 무슨 수학 개념 공부 아닌 것 같은데 개념 공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수학은 뭐 더하기 빼기 공부 아닙니다. 삼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그리고 이제 항상 수학은 공리, 정의 이런 걸 줘가지고 공리, 정의가 뭡니까? 개념 공부예요. 개념.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개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혹시 산수 계산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조금 바꿔야 됩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영어 공부랑 동일해요. 영어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단어에서 끝납니다. 물론 이제 문법은 쉽고 문법은 저기 하고 이제 말 만드는 건 회화하기 때문에 단어를 정확히 알아요. 개념이에요. 개념. 다른 모든 것도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이제 다른 자격증 공부들 바로 다 개념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개념에 대해서는 눈 바짝 뜨고 해야 된다. 계산보다 중요해요. 계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딴 생각하면서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이제 계산기 실수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한다. 계산기 실수는. 그러니까 산수 계산은 뭘가 틀리면 틀리냐. 개념이 틀려버리면 계산이 정확해. 나는 이제 계산기 실수다. 나중에 보면 개념을 몰랐어요.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산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계산기 하니까 산수다 아니에요. 개념을 공부하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완벽하게. 결국 국어 공부예요, 국어. 모든 과목은 국어 공부예요, 국어. 그러니까 언어의 개념,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명확히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이제 보장 수준 했고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 착과수 이제 기준 착과수 개념. 그러니까 적과전 과목에만 있는 기준 수학량 기준 착과수 개념. 기준 착과수를 도대체 왜 따지냐? 기준 착과수. 그러니까 평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기준 착과수 다 국어 공부란 말이죠. 이렇게 기준 착과수 개념을 공부하는 개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 실패해요. 따라서 이게 우리 산수 시험에 무슨 이런 국어가 나오냐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개념을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 하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해야 돼요. 모든 공부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이게 일상 용어 여자친구랑 아내랑 대화할 때 기준 착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이런 말 씁니까?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동일한 거예요. 영어랑 우리가 쓰는 거는 영어랑 동일해요. 영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는 자세라. 영어 공부 이게 전혀 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하듯이 다루세요. 영어 공부할 때는 이 영어의 뜻이 뭔가 신경 바짝 쓰잖아요. 바짝 똑같아. 이거는 국어 아니다. 우습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기준이란 말을 우리 이제 다른 용어에 쓰는 거랑 전혀 다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쓰는 거 다르고 이제 우리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쓰는 거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따라서 꼭꼭 이거는 영어 단어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처럼 단어장을 만드세요. 단어장을 우리
중학교 때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전철에서. 그러니까 기준 착과수 단어장 만들.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되는 거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계산은 나중에 하고 개념, 기준 착과수 말로 써보고 하고 평년 착과량 말로 써보고 물론 이제 평년 착과량은 개념을 할 때는 이제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B분의 O-Y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외우고 그래서 기준 착과수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적과후 착과수와 착과감소 과실수를 더한 거다. 적착 대 착감이다. 적과후 착과수와 착과감소 과실수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하느냐? 보험금 여기서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착, 가입 착과량이 기준 착과량보다 기준 수확량이라는 또 말을 써요. 여기는 기준 수확량보다 크면 뭐죠?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리고 차액 보험료를 돌려준다. 차액 보험료, 그지?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여부의 기준이 된다. 즉,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준 수확량, 기준 착과수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에 기준 착과수가 100개였는데 적과 후에 누적 감소 과실수를 하니까 120개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100개, 즉 누적 감소 과실수의 한도다. 그 다음에 방금 했어요. 자기부담 감소량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착과수. 그러니까 내가 10%면 내가 내 부담 10%면 기준 착과수가 100개면 바로 10개만 내가 부담하겠다. 자기부담 감소량의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기준이 된다. 따라서 요것이 개념이에요. 요거가 공부의 가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래도 가시는 분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보다는 개념을 아는데 집중하세요. 개념. 그래서 모든 공부는 개념 공부고 이거는 영어 공부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준 착과수는 결국 이제 다시 이제 평년 착과수랑 어떤 관계냐? 평년 착과수.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자 보죠. 평년 착과수는 이제 따져보면 자 이제 적과후 착과수 수확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적과후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이제 앞으로 수확량을 따지니까 아무런 재해가 없으면 결국은 딴 거에 이제 수확량의 개념이란 말이죠. 적과후 착과수. 근데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어요. 집중호우. 이거 빼보니까 뺀 걸 뭐라고 그래요? 착과가 감소해야 된다. 착과 감소 과실수였다. 착과 감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미보상,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평년 착과수와 적과후 착과수, 착과 감소 과실수. 요 두 개의 합이 뭐라고요? 기준 착과수예요. 따라서 이제 바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년 착과수와 기준 착과수가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 따져봤더니 바로 이제 여기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여기가 100이었는데 자 평년 착과수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이었는데 적과후 착과수가 50이었어. 착과 감소 과실수가 50이 되면 이상적이에요.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 했는데 바로 착과 과실수가 30밖에 안 돼. 즉, 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가. 왜? 그거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란 바로 할 거. 최대 인정 피해율 계산해 할 거.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 이 50개가 안 돼. 30개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50개 해야 되는데 최대 인정 피해율을 했더니 30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 바로 이제 기준 착과수는 80밖에 안 돼. 80밖에.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 착과수는 적과 착과수와 착과 과실수를 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년 착과수와 동일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적과 착과수가랑 착과 감소 과실수가 더 작은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돌려줘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 착과수란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두텁게 보호해서 바로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고 기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적으면 자기 부담 감수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장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무척 짜증나지만 우리 보험회사가 굉장히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함부로 나쁜 놈 하면 안 된다. 우리 보험회사도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최소의 수익은 있어야 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이 보험회사는 우리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은 사익을 추구한다고 보면 안 돼요. 왜? 국가가 엄청 하기 때문에 국가로 봐야 돼요.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준 착과수 우리 수험생 때는 짜증이 나지만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 그래서 결국 요것이 이제 일반 과수에도 확대돼야 되지만 이거는 포복 자만도 없어요. 포복 자만도 없고 일반 과수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 때는 제일 짜증나는 게 적과전.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가장 고마운 게 적과전.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취지상 가장 바람직한 게 적과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을 정복하면 여러분이 50% 끝났다. 왜? 적과전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제 이분은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근데 이제 적과전에 미기적거리고 포기할까? 적과전 포기하면 100% 떨어집니다. 왜? 다른 것도 요거에 맞게 공부를 못 한다는 이야기야. 적과전을 안다는 것은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것도 한다는 이야기. 따라서 이제 적과전 어렵다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하세요. 적과전을 완벽하고 개념 이해했다. 나는 합격한다. 자신감 가지세요. 100% 합격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적과전 완벽하게 하면 100% 합격합니다.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한다.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 어떻게 따지냐? 착과 감소 과실수는 바로 이제 누구랑 결합해요? 아빠가 누구야? 아버지. 남편이 누구야? 남편이 보장하는 제. 보장하는 제. 키싱그라미. 그죠? 보장하는 제가 있어야 돼. 딱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을 때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어. 이게 있으면 있어. 그죠? 이게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그죠? 근데 보장하는 제 없으면 이것도 없어. 따라서 둘은 하나 죽으면 죽는 키싱그람이다. 그래서 보장하는 제가 있다. 그죠?
따라서 적과 종료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가수원. 이 말은 달리하면 보장하는 재가 없는 가수원. 자, 있는 것부터. 있는 가수원. 이 말은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 바로 보장하는 재가 있다. 부부의 부부.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 피해율이 있다. 착과 감소, 피해율이 있다. 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즉, 감수량이 있다. 이 말은 보장하는 재가 있다. 둘은 부부예요, 부부. 키싱그라미. 그래서 꼭 그렇게 외워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개념. 있는 가수원은 해당 착과 과실수를 더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바로 집중호우로 적과 후 착과수가 100이었는데 적과 후 착과수가 50이었는데 착과 과실수가 집중호우로 50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착이랑 평년 착과수랑 같아서 뭐죠? 보험가입금액 감액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뭐죠? 차액보험료도 없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착과 과실수가 30밖에 안 된다. 이건 이제 인정피해율, 다음 시간에 할 인정피해율 때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는 100이 안 되고 80%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보장하는 재해가 있어도 바로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있고 차액보험료는 있다. 즉 차액보험료는 보장하는 재해 있고 없고와 관련 없다. 즉 보장하는 재해 없어도 인정되고 있어도 바로 인정비율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차액보험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따라서 착고 감소 과실수가 있는 가수원은 해당 착고 감소를 더한다. 그러나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다. 이 말은 보장하는 재해가 없다. 보장하는 재해 없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 보장하는 재해가 있다. 그죠? 보장하는 재해가 없으면 미보상 주수는 있어요. 왜? 보장하는 재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사 주수는 애 없으면 애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고사주수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단서조항은 읽어보시고 이제 바로 기준 수확량은 적과 후 착과수에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다. 이 두 개를 평년 착과수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이 표를 기억해 두세요. 착과수, 평년 착과수는 바로 적과 후 착과수, 그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그래서 원래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렇게 돼서 평년 착과수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자, 요게 이제 하면 여기처럼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평년 착과수가 크고 요 두 개가 기준 착과수니까. 평년 착과수는 지금 여기에 여기까지가 평년 착과수고 기준 착과수예요. 기준 착과수. 그래서 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준 착과수. 그러나 여기가 동일하면 없고.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요거는 여기다.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따져. 기준 착과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지만 기준 착과수, 그 다음에 착과 감소 보장 수준, 자기부담 감수량, 바로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요거를 알면, 그죠? 알면은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착과 감소 과실수를 하려면 바로 이제
바로 뭘 알아야 되느냐? 적과 후 착과수, 그 다음에 인정 피해율,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부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과실수, 보장 수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지급사주.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